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이번에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특급 비밀 코드가 있었습니다. 우물정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광개토 대왕 호우에 있는 우물정자 표시입니다. 이것은 비밀 코드였습니다. 정이라는 암호 문자를 통해서 역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신라 27대 선덕여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이번 특집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선덕여왕과 관련된 저의 망설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영애TV를 운영하면서 몇몇 분들과 여러 가지를 터놓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200회 기념 영상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께서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선덕여왕의 개인적인 고민과 사생활을 말해서 무엇하려 하는가? 선덕여왕의 역사적 캐릭터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더구나 남자 왕도 아니고 여자 왕이 아니신가? 역사에 묻고 가는 것이 후손들로서 그분을 아끼는 마음일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몇 번이고 걸쳐 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에 걸친 토론 과정에서 공개하겠다, 안 된다. 이것이 몇 번이고 번복되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상 제작과 공개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불교 사관과 유교 사관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전통 샤머니즘의 문화의 바탕을 둔 우리 조상들의 기이 사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덕여왕 관련 내용이 이 기이사관을 말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의 둘도 없는 향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님께 죄송스럽지만은 기이사관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향가의 소재는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집 속 일부 내용들이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끌어가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잔잔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혹시 시청자님들께서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게 되거들랑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니까 그냥 양해해달라 이런 말씀을 시작에 앞서 덧붙여 놓겠습니다. 물론 이번 특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책보다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모아가기 위한 이야기의 첫머리로 이번 특집 영상을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은 향가적 합리주의와 향가적 시각으로 풀어보는 내용이다. 김영애TV, 김영애 저희 시각이 아니고 향가가 가리키는 대로 향가적 합리주의가 지적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한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초로 대한민국 할 때의 한이라는 글자를 가진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고조선에 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왕 자리를 빼앗기고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마한 땅으로 내려와서 한 왕을 차치하였습니다. 여기에도 한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후 마한, 진한, 변한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분산 통합하게 됩니다. 그 땅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들어섰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신라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삼한일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한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영역 전체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에게 파국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조선 말 고종 임금께서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나라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국호였던 조선이라는 이름이 그때 사라지고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897년 10월 11일 고종실록에 실린 기록입니다. 국호가 정해졌으니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고종은 삼한의 한을, 삼한에 있는 한이라는 글자를 정식 국호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제국 일제에 병합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대장정에 우리는 착수하였습니다.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한이라는 글자가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UN 총회장에서도 월드컵 축구장에서도 내놓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대한민국에서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향가 연구가에 불과합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우리 민족은 이름을 한자로 지어서 쓸 때 한자가 가진 발음, 한자의 발음이 가지는 뜻하고 한자 스스로, 한자 자체가 가지는 뜻이 두 가지가 서로 통하도록 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의 발음의 뜻과 한자의 뜻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하게 지었다. 무언가 일맥상통한 의미의 흐름이 있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향가는 고대 우리 민족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향가는 고대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에서 우리가 지은 이름, 마한, 진한, 변한 속에 있는 한이라는 이름도 고대에서 고대 사람들이 이름 짓는 법을 그대로 따랐겠죠. 한자의 발음과 한자의 뜻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똑같은 게 아니고 일맥상통하도록 짓지 않았을까요?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발음소리가 가진, 한이라는 발음소리가 가진 그 뜻하고 한자 스스로, 한이라는 한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두 가지가 서로 통할 테니까 그걸 한번 서로 확인해 보면서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의 발음소리가 가진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발음 소리로는 칸을 뜻할 것입니다. 예전에 페르시아나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서는 높은 관리를 말할 때 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고, 터키, 타타르, 위구르 등에서는 군주, 왕을 칭할 때 칸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할 때 칸이 되겠죠. 아마도 이 칸이라는 뜻은 크다, 큰 대자, 왕, 뭐 아주 대단하다 이런 뜻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발음 소리가 가진 뜻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자, 한이라는 자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하고 아까 우리가 금방 말하는 왕이라든가 고급 관리라든가 크다라든가 이런 뜻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자 자체의 뜻에서. 그래서 우선 일단 제일 찾기 쉬운 네이버 한자 사전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1. 대한민국의 약칭. 우리가 한국 할 때 한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우물난간 한, 여기까지 7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뜻 전체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1번에서 6번까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이름, 나라의 이름, 대한제국의 이름, 사만을 통칭하는 이름, 중국 전국 칠웅의 하나, 주나라의 제후국, 이런 것들은 다들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7번째 우물난간이라는 뜻, 이것이 바로 한이라는 한자가 가진 자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한이라는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 뜻이 7번째 우물난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은 우물난간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자, 한은 우물난간 한, 여러분 우물 아시죠? 우물에 가면은 이렇게 우물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의 우물정자 모양도 있고 둥글둥글 모양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돌을 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난간의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물난간이라는 것이고 한은 바로 그 우물난간 한을 뜻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7가지 중에서 이것이 바로 한자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이 우물난간? 크다, 아름답다, 거창하다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그 나라 이름이 겨우 우물난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혹시 우물난간이라면 마한, 진안, 변안 이런 데 사람들이 우리는 우물난간이야 그랬다라는 뜻일까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한자를 공부하다 조금만 막히면 설문해자라는 책을 뒤적거립니다. 설문해자는 중국 최초로 만들어낸 자전입니다. 중국어 분야에서는 아주 필독서로 인정받았고 거의 경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해자라는 책에서도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을 우물난간이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우물난간으로 보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는 일단 저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우물난간이라는 뜻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물을 만들려면 일단 땅을 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고 쭉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한 50cm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0m 파야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땅을 파다 보면은 땅 속에서 맑은 물이 퐁퐁퐁 샘솟아 나오는 물구멍이 있게 됩니다. 그 물구멍을 발견해야 우물 파는 작업이 이제 드디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구멍에서 물이 많이 나오면 물이 아주 많은 우물이 될 것이고 조금밖에 안 나오면 아주 작은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 물이 퐁퐁퐁 샘솟아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광복절 그 노래를 보면은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새암, 그것이 바로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말입니다. 근원. 한자에는 우물정 가운데다가 점을 탁 찍어 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물이고 우물정이고 우물난간정입니다. 바로 우물정 한가운데 점을 탁 찍어 놓은 거. 그 가운데 글자 사각형 한가운데 있는 점이 땅속에서 물이 퐁퐁 샘솟아 나오는 솟아오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샘이고 새암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샘이 발견되면은 그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이제 석축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석축, 둥근 석축 안에 고이게끔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축을 둥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위로 쌓으면서 올라옵니다. 바깥에는 돌 같은 걸 채워 넣겠죠. 그렇게 해서 쭉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땅 위까지 올라오면은 우물에 그 땅에다가 난간을 설치합니다. 사람이 빠져버리면 안 돼. 지나가다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빠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야 하겠죠. 그 난간의 모습을 그 우물정이라는 글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정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한자, 그 글자 속에 있는 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우선 발음으로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한자로는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지만은 우물 난간이라는 뜻,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둘은 서로 상통해야 한다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어딘가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어딘가에서 그 뜻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누구도 선생님도 교수도 연구가도 뭐 제야 연구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는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물어봐도 우물쭈물, 영국 사람이 물어봐도 우물쭈물. 우리는 나라의 이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어느 우리 향가의 벗 시청자 한 분께서 댓글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사진 영상을 봐주시죠. 영상 맨 위쪽입니다. 첨성대 맨 꼭대기의 우물도 같은 의미일까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댓글을 보내주신 향가의 벗 7V2님께 감사드립니다. V72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듣다가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걸 추적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저의 이 영상도 사실은 이 V72님께서 보내주신 이 댓글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첨성대 꼭대기에 우물이 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댓글에서 아차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합적 소재를 다루는 종합TV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양수 선생님께서는 5번에 걸쳐 후원해 주셨습니다. 구양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황인태 선생님께서도 3번에 걸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홍기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장경남 선생님께서는 또 5번에 걸쳐 후원 주셨습니다. 김승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유병환 선생님께서도 5번에 걸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젠가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때 꼭 초청할 테니 꼭 참석하셔서 그날 커피 한잔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 이번에 또 한 분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잔잠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선덕여왕 때 지은 첨성대, 그 첨성대라는 거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국가가 만든 조형물, 그 꼭대기에 우물정자 모습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한이라는 글자의 뜻이 우물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만든 첨성대의 꼭대기에도 우물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불현듯 바로 거기에 차가 난 것입니다. V72님의 댓글로부터 아차 그렇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에 동참해서 다음 영상은 첨성대 우물정자 구조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첨성대 용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이번 특집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추적해서 이것들이 이 우물정자가 무엇을 의미하며 나라의 이름, 대한민국의 이름, 한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 고대 역사와 문화는 무엇이었던가 그걸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필요로 합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 특집은 앞으로 5개 이상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